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대해적 록스디 지백의 피를 잇는 루피 그리고 가프의 양아들 록스디 드래곤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드래곤이 지백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제가 주장하던 근거 말고 또 다른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다시 한번 이 가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이유로 드래곤이 지백의 아들이라고 했는지에 대해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백의 아들 드래곤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원피스 439화를 보며 거푸는 도망치는 루피를 보며 이놈의 자식 내 아들의 아들인 주제에 건방지기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일본어 원본을 직역하자면 내 아들의 아들보다 내 자식의 자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대사의 의미는 루피는 내 딸의 아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드래곤이 아내의 성을 따르는 대릴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87화에서 가프는 쿠잔에게 드래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드래곤이 대릴사위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드래곤은 가프의 아들입니다. 다만 저는 드래곤이 록스의 아들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던 거였습니다. 이 가설이 가능키 위해 사위라는 떡밥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설 어떨까요? 드래곤은 가프의 양아들이다. 물론 변명 같고 짜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록스, 드래곤, 루피의 연관성은 분명한 만큼 드래곤이 록스의 아들이 절대 안 된다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 기존 설명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자면 드래곤 록스 아들설 첫 번째 이유는 고아왕국의 촌장입니다. 촌장은 루피가 해적으로 3억 베리 수배자가 되자 말했습니다. 꿈인지 운명인지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루피가 해적이 되었다는 건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알려진 루피의 혈연에는 해적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촌장은 해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루피를 보며 꿈인지 운명인지라는 대사를 했을까요? 촌장은 루피가 존재조차 사라진 세계 최악의 해적 지백의 손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물론 혹자들은 촌장이 어떻게 지백이 루피의 할아버지인 걸 알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양색입니다. 루피가 정성전쟁에서 폐양색의 패기를 발동하자 가프가 역시 지니고 태어난 건가 라고 했으며 이반 코프도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루피가 폐양색을 사용한 건 드래곤의 피를 이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거푸는 폐양색 패기 소유자가 아니라고 오피셜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1080화에서 가프의 공격에 페이간과 비슷한 연출이 나오긴 했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울티도 폐양색 패기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드래곤과 루피는 폐양색 패기 소유자인데 가프는 폐양색 패기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드래곤이 거프의 아들이 아니라는 떡밥 아니냐는 거죠. 세 번째는 외모입니다. 분명한 건 드래곤은 가프와 닮지 않았습니다. 현재 드래곤이 55세인데 54세일 때 가프와 전혀 닮지 않았죠. 재미있는 건 오히려 느낌만 보자면 드래곤은 록스와 매우 비슷하죠.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드래곤이 지백의 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록스의 아들 드래곤 첫 번째 이유는 모티브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 쓰면 등장하는 사람들을 실제 유명한 해적들을 모티브에 만들었습니다. 실예로 롤로노아의 모티브인 도리케라는 별명이 있던 프랑스와 롤로네, 유스타스 캡틴 키드의 모티브가 된 윌리엄 키드 등 오다 쓰면 많은 해적에서 모티브를 따왔죠. 물론 가장 대표적인 건 대해적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일 겁니다. 검은 수염 마샬드 티치는 에드워드 티치의 이름 티치도 들어가고 별명 역시 에드워드 티치의 별명 그대로 검은 수염입니다. 그리고 티치가 죽였던 사치는 실제 에드워드 티치가 가명으로 쓰던 이름이며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는 에드워드 티치의 성을 가져왔죠. 또한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는 어마어마한 수의 부상을 입고 죽었는데 이는 에드워드 티치가 25개의 상처를 입고 나서야 죽었다는 것에서 따온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오다스는 원피스 SBS 질문 코너를 통해 흰수염, 사치, 티치 3명이 검은수염 에드워드 티치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저는 티치가 사치를 죽인 이유가 사치가 어둠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티치는 사치를 죽인 이유가 어쩌다 그렇게 됐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이는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대로라면 티치는 흰수염을 죽여 흰수염의 열매를 빼앗았고 사치를 죽여 사치의 열매를 빼앗았습니다.
다시 말해 티치는 사치 흰수염의 열매를 얻어 에드워드 뉴게이트, 사치, 티치 모든 이름을 합친 검은수염 에드워드 티치가 된 것처럼 보이죠. 다시 돌아와 워데스는 이름뿐만 아니라 모티브가 될 해적의 특징을 따오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에드워드 티치처럼 엄청난 상처가 생기며 죽은 것도 그렇고, 실제 골디로저의 모티브로 여겨지는 대해적 올리비에 루바세르는 처형을 당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전 재산은 이 양피지 안에 있다. 누구든지 이것을 찾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록스디 지백의 모티브입니다. 현재 지백의 모티브는 로시에 브라질리노로 추정됩니다. 로시에 브라질리노를 지백의 모티브라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강력한 동료입니다. 로시에 브라질리노의 동료는 대해적들이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해적 헬리모고, 조세 브래들리가 있죠. 이는 마치 대해적들과 한 배를 탔던 록스와 비슷합니다. 로시에 브라질리노를 지백의 모티브라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역사입니다. 로시에 브라질리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다에서 실종되었는지, 비밀리에 잡혔는지, 은퇴하고 살아갔는지 어느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악명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나 행적이 말소되어 버린 록스디 지백처럼 말이죠. 로시에 브라질리노를 지백의 모티브라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름입니다. 제가 지금 록스의 모티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의 이름은 로시에 브라질리노입니다. 그런데 이는 스페인어로 읽을 때 로시에 브라질리노이시 영어로 읽으면 록 더 브라질리언입니다. 록스 디 지백과 매우 비슷하죠. 이런 이해들을 생각해보면 록 더 브라질리언은 록스 디 지백의 모티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생각해볼 건 루피 일당의 국적입니다. 원피스 56권 SBS 질문 코너에서 오다쌤은 밀짚모자 일당의 국적을 말해주었습니다. 와노쿠니의 후예인 조로는 일본, 요리사 상디는 프랑스, 나미 로비는 각각 스웨덴,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피는 브라질. 그런데 록스디 지백의 모티브가 된 자의 이름은 록 더 브라질리언입니다. 록 더 브라질리언의 이름 뒤에 브라질리언이 붙은 건 브라질 사람이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물론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분명한 건 이자의 이름은 록 더 브라질리언입니다. 즉 국적을 뽑는다면 브라질리라고 밝혀진 루피처럼 지백의 모티브가 된 록 더 브라질리언도 브라질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제 가설대로 촌장이 루피가 친할아버지 대해적 지백의 피를 잇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꿈인지 운명인지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촌장이 루피 할아버지가 역사에서 사라진 지백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설정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백이 루피와 같은 고왕국 출신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분명한 건 가프, 드래곤, 루피 모두 고왕국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가프와 지백은 고왕국 동네 친구 사이였고, 지백은 정의감에 불타 해군이 되고 싶던 자신의 아이 드래곤을 가프에게 맡긴 거 아니었을까요? 이 행적을 알던 로저 역시 가프에게 에이스를 맡길 수 있던 거였을지도 모르죠. 드래곤 록스 아들 두 번째 이유는 능력입니다. 만약 드래곤이 록스의 아들이라면 록스는 루피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록스와 루피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현재 록스 적단은 최악의 해적단으로 추정됩니다. 선 내에서 동류 죽이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사실 흰수염이 이런 록스 적단이 있었다고 했을 때 다른 멤버들과 사상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흰수염이 록스 적단이 있었던 이유가 데뷔백 파이트에서 흰수염이 선원으로 있던 해적단이 록스 적단에 패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죠. 하지만 1049화에서 제가 주목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건 흰수염이 록스를 부리는 호칭입니다. 흰수염은 록스를 선장, 보스, 두목도 아닌 단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처럼 말이죠. 또한 1096화에서 록스가 내 뒤를 따라라 록스 적단이라고 소리치자 흰수염은 말합니다. 기다려 록스, 누가 부하가 됐던 거야 얼간이가. 록스 저 바보는 분명 목적을 잃을 거다. 이 대사는 밀짚모자 적단에서 조로가 루피에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사입니다. 즉 록스의 적단, 록스와 함께 모인 동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 풍은하 카이도가 록스 적단에 강제로 들어간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록스와 면담을 하고 록스 적단에 들어간 걸로 보이죠. 혹시 록스 적단은 최악의 해적이 아니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원피스 세계관에서 나오는 소문은 안 믿는 게 정석입니다. 실예로 루피의 소문은 손을 쓸 수 없는 원숭이 괴물처럼 흉폭한 사나이죠.
즉 록스 적단의 동료 죽이기, 최악의 해적이라는 소문은 거짓 소문 아닐까라는 겁니다. 만약 록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해적이 아닌데 주상이라 불리는 대적들이 록스 적단으로 그냥 들어간 거라면 록스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능력을 가진 겁니다. 이는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마치 루피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며 이반코프는 드래곤을 떠올랐다는 겁니다. 즉 록스, 드래곤, 루피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유전처럼 말이죠. 분명한 건 1097화에서 드래곤은 록스와 비슷한 실루엣으로 나왔으며 이번 1119화에서 루피 역시 록스와 비슷한 실루엣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장면들 역시 오다슴이 남긴 드래곤 루피 지백 핏줄 떡밥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